돈이 된다면 원숭이도 쓴다. 억만장자들이 명리하게 목숨 거는 진짜 이유. 돈이 된다면 원숭이라도 직원으로 채용한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들을 설명하는 가장 적나라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실리, 즉 기업의 생존과 이익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다루고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주, 풍수, 관상학을 경영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기도 하는 동양 철학에 귀를 기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데이터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1%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운의 흐름을 읽고 풍수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는지,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 설화부터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까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간의 숨겨진 기운을 읽는 기업들. 기업의 흥망성쇠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딴 곳에 있다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용인술과 관상 면접. 한국 경영사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공채 면접장에 당대 최고의 관상가나 역술인을 반드시 배석시켰습니다. 단순히 인상이 좋은 미남 미녀를 뽑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가장 경계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훗날 조직을 배신할 기운을 가진 사람, 즉 반골의 상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곳간을 채워줄 재물복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스펙과 이력서는 과거의 성취를 보여주지만 미래에 어떤 마음을 먹을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은 쓰지 않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용인물의 원칙 뒤에는 관상과 사주를 통한 치밀한 인성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의 조직 융화와 궁합, 중국 전자상거래의 신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초기 창업 멤버를 구성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팀을 꾸릴 때 구성원 간의 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의 기운이 상충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원진 관계에 있다면 그 팀은 시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마윈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궁합의 원리를 조직 관리에 적용하여 내부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부의 길목을 선점하다 지기를 활용한 명당 전략. 수조 원이 오가는 사업 건설이나 부동산 매입 결정에서 풍수지리는 입지 선정을 위한 핵심 컨설팅 보고서 역할을 합니다. 땅이 가진 기운이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솥바위와 대한민국 3대 재벌의 탄생. 풍수지리 학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의령군 남강에 떠있는 솥바위 정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 솥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20리약 8km에서 나라를 먹여 살릴 3명의 거부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솥은 밥을 짓는 도구로 재물과 먹거리를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LG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 효성의 창업주 조홍재 회장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강 물속에 잠긴 솥바위의 기운이 물길을 타고 뻗어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목들을 길러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기가 인물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10조 원 베팅. 2014년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정몽구 회장의 결단 배경에는 풍수지리적인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목마른 용이 물을 찾아 내려와 물을 마시는 갈룡 음수형으로 재물이 솟아나는 천하의 명당으로 꼽힙니다. 한강 건너편의 뚝섬이 배의 앞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삼성동 부지가
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 100년 기업의 미래를 담을 거대한 그릇을 마련하는 승부수였습니다. 여의도의 모래톱과 LG 트윈타워의 비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는 본래 한강의 모래섬이었습니다. 모래는 물에 씻겨 내려가기 쉬워 기운이 흩어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G그룹 본사인 LG 트윈타워는 이러한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명당으로 꼽힙니다. 트윈타워가 위치한 곳은 재물이 나가는 곳을 막아주는 수구막이 역할을 합니다. 두 빌딩의 배치가 한강 물을 가두어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상을 하고 있어 흩어지는 재물을 꽉 잡고 중심을 잡는 지혜로운 건축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바꾸고 승부수를 던지다 기운의 전환과 비보풍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기운을 찾고 나쁜 기운을 고쳐 쓰려 했던 치열한 노력들도 있습니다. 홍콩 마천루의 칼과 대포 풍수전쟁. 세계 금융의 허브 홍콩의 스카이라인은 그 자체가 치열한 풍수전쟁터입니다. 중국은행 건물이 날카로운 삼각기둥 형태로 지어지자 홍콩 사람들은 이를 주변의 기운을 베어버리는 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옆 건물의 HSBC 은행은 옥상에 대포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살기를 막아내는 비보풍수를 단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이에 위치한 청콩그룹의 리카싱 회장입니다. 그는 두 건물의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옥을 네모 반듯한 방패 모양으로 설계하고 외부 전체에 쇠줄을 둘러 자신의 기운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구분을 바꾼 대관람차. 싱가포르 플라이어라는 대관람차는 개장 초기 바다 쪽을 향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풍수사들이 관람차가 바다 쪽으로 돌면 도시의 재물을 밖으로 퍼다 나르는 형국이라 경제에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람차의 회전 방향을 도심 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대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방향을 바꾼 후 싱가포르의 경제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한화. 기운을 쓰는 자들의 지혜. 서울의 랜드마크 잠실. 롯데월드 타워는 붓을 거꾸로 세워놓은 문필봉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기운을 빨아들이고 이름을 떨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뾰족한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형상이라 너무 강한 기운이 오너 가문을 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명예를 얻은 대신 감당하기 힘든 짐을 견뎌내야 했던 명리학적인 등가 교환의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이름을 바꾸어 기운을 전환한 기업도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전신인 한국화약의 영문 단어가 주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사명을 한화로 변경하고 로고를 역동적인 불꽃으로 바꿨습니다. 기업의 정체성인 불의 기운을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로 승화시킨 성명학적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화약의 예전 영문 사명인 코리어 익스플로시브즈 그룹프에서 파괴적이고 위험한 이미지를 주었던 단어는 바로 익스플로시브즈입니다. 익스플로시브즈는 폭발물, 폭약 또는 폭발하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화약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 기업과 교류할 때 이 단어 때문에 테러 집단이나 극단적인 무기를 취급하는 회사로 오해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어감은 큰 장벽이었기에 영문 이니셜을 부드럽게 발음한 HANWHA 한화로 사명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잔명리의 시선. 사주는 결정론이 아닌 전략론이다. 솥바위의 전설부터 마천루의 풍수전쟁까지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운을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이 오는 길목을 찾아가 미리 자리를 잡고 흐르는 물길을 돌려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사주와 풍수는 맹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릇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최고의 경영 전략 컨설팅입니다. 사주는 단순히 기흉을 점치는 것을 넘어 오랜 조직 생활의 실무 경험과 냉철한 분석의 눈으로 보아도 세상의 어떠한 도구보다 우월한 통찰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첨단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동양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부와 성공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십니까? 진정성으로 삶의 이로움을 찾는 당신의 내비게이션 이잔명 리원이 여러분 인생 경영의 든든한 참모가 되어 그 지도를 함께 펼쳐드리겠습니다.